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권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 교육단체들도 제주도 교육청이 당장 가능한 변화부터 시도해달라며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갈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볼까 하는데요. 건의문을 전달한 교원단체 6곳을 대표해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의 현경윤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였죠. 서울 서희초등학교 사망교사의 49제일을 맞이해서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 49제를 함께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 문화제에는? 예, 그 서희초 선생님, 그리고 경기 호원초 선생님, 그리고 서울과 전북의 선생님, 그리고 최근에 용인 선생님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또한 나도 힘들다, 나를 봐달라 이런 구조 요청이라고도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모와 애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육 활동을 보호해달라는 외침이자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추모 행동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런 슬픈 일들이 요 근래 이렇게 반복되고 있음에도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교사들의 그런 낙담 때문에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모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교사들의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그 서울 서희초 선생님을 비롯한 운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이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말 컸습니다. 예. 그리고 행복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 그리고 선배 교사로서 이제 후배 교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예. 마음, 그리고 학급에서 본인이 겪었던 이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뽑기 운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무기력한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게 또 다른 방임이고 아동학대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예.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전국의 교사들이 교권을 외치면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참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교사노조,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 등 도내 교원단체 이제 6곳이 제주도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을 요구하면서 이제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그 건의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로 학교 전화기를 이제 녹음이 가능한 전화, 그리고 통화 알림으로 해서 녹음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경고 메시지를 알리는 이런 전화기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자민원 창구 개설과 그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자민원 창구로는 현재 도교육청이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처럼 그 단순 민원, 그리고 정책 민원, 그리고 제한 민원 이런 것들을 이제 접수하는 메뉴를 신설을 하고, 그래서 민원의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로 접수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단순 문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예. 그리고 교육부에서 추진한 것처럼 이제 챗봇을 활용한 이러한 응대를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그 대응 매뉴얼 관련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매뉴얼을 일단 마련을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해서 학교장 책임으로 민원 대응팀을 만들어서 민원을 네. 응대하라, 이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상담 전문가를 이제 파견해서 학교 내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학부모와의 관계, 학생들의 관계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중에 이제 심각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이 침해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학생들을 이제 분리 조치하고, 분리 조치하기 위해서 방임하는 게 아닌 이 아이들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상담 전문가들, 예. 이런 전문가들 투입해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또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교권 보호 및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이제 TF팀 운영, 그리고 인력과 예산 확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원 업무량 감축을 위한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30% 이상 업무가 늘어났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마련됐어야 할 것들이 네네. 아직까지도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네. 제주도교육청이 이제 최근에 교권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이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지원으로 해서 교육활동 보호센터 이제 확대 운영, 그리고 원스톱 지원 서비스, 뭐 법률, 뭐 상담 이런 지원 예. 서비스, 그리고 분쟁 조정 지원단 운영, 뭐 변호사 수임료, 뭐 소송비 지원. 이런 이제 요구안을 이제 이런 대책을 하나 이제 내놓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활동 침해 회복 지원. 치매교사 회복 지원에서 힐링 프로그램 운영, 이건 작년에도 올해도 했던 부분인데 요거를 확대 운영하겠다라는 거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에서 녹음 가능 전화기 지원, 예, 예. 그리고 교원 온라인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안심번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다. 그리고 민원 대응팀을 운영하고, 뭐 학부모 민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겠다. 예. 이런 얘기도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감축과 2학기 이제 정서 지원 강사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일단 예. 했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건의문에 담긴 내용이 일부 좀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대책이 건의문의 내용이 좀 잘 담겨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희의 요구안을 이제 수용하려는 이런 노력은 많이 했다고 저희는 일단 보고는 예.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측면에서 가능할까라는 예. 좀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교권 업무 담당자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2학기 그 9월 인사 발표로 해서 인력 재배치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예산이 현재 교육청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제 설명이 있지 않으면 이 실효성 부분에서 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긴 한데 교육청의 이제 그 구조를 보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좀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교육청이 원스톱으로 가려면 부서별로 좀 공조나 협력 체계가 좀 마련이 돼야 돼요. 근데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조하고 협력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보면 그런 게 잘 안 돼 있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우려가 되고, 어쨌든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일단은 네. 지켜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실현이 잘 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의구심은 든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것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안심번호 서비스 이제 확대 운영인데요. 1학기 이제 99개 교회에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현장에 이제 평가, 피드백 과정이 있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 파악한 바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응답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전면 실시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예산을 들여놓고 별로 실효성이 없으면 이건 예. 큰 문제일 거라고 저는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시범 실시든 어쨌든 검증의 방법을 거쳐서 운영했으면 하는 일단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민원 상담실 이제 부분인데요. 학교마다 이제 여분 교실이 있는 것도 일단 확인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현재 학교마다 이제 상담 주간이라고 이제 운영이 되는데 네. 상담 주간에는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시고, 그렇다면 민원 상담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상담 주간에 대해서 상담 주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 예, 수시 예. 상담, 연중 상담 체계로 전환해야 민원 상담실을 이제 운영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언급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네. 네, 뭐 법 개정을 통해서 이후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는 어쨌든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가장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어쨌든 저희는 교육자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 그 수업권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박탈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절박함이 있는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게 저희는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에 계신 교사들과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조정과 협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방안이 좀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았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표정이 먼저 어두워지시는데. 네, 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니까 뭐 누군가의 의견은 들은 것 같은데 뭔가 잘못 짚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일단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학생의 교권 침해 내용을 이제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재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학교 폭력 침해 관련해서 이제 가해 기록들을 생교부에 기재하면서 학교가 이제 소송이 장의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이 사라진 이런 게 돼서 이번 교권 침해도 생교부에 기재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일단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관련해서 뭐 휴대전화 사용 금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현재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들과 이게 충분한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학교별로 이 부분도 강제로 이제 뭐 휴대전화를 금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역시 좀 약간 상벌로 접근하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민원 대응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교사 대응이 개인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학교장을 중심으로 기관에서 좀 대응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교무 학사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그리고 행정은 행정실장이 그리고 전체적인 책임은 이제 교장이 지겠다고 하는 이제 민원 대응팀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 잘 됐으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역시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도 민원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서 일단 걱정이 좀 있습니다. 뭐 좀 차차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는 학교가 되려면 좀 근본적으로 어떤 점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른 것들을 이제 잘 살펴보지 못하셔서 어쩌면 지금이 너무 위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서로 협력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정말 인고의 시간,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금처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학교를 관리 감독하려고만 하면 현장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요. 지원하고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같이 뭔가를 찾아나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